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몇 편으로 나눠질지는 제가 이제 찍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색다른 주제로 지금 뭐 늘 이런 인캠 영상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정보 전달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 내지는 세 편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지금 크게 보면 차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구동계통 있고, 그리고 셰시,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사실 휠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제는 이번에 좀 제외를 하고, 자, 여기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에도 우리는 뭐 셰시의 막 강성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트랙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트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트랙션 내지는 뭐 그립,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 결국에 이런 트랙션이든 그립이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그립을 끌어내는데, 그리고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휠 타이어,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근데 사람들이 그립이라고 하면 횡그립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종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longitudinal acceleration 또는 G, lateral 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횡그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얘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한계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그립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일부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결국 종그립을 만들고, 그것이 초기 이니셜 G 값을 딱 꽂은 다음에 이거를 풀어내면서 스티어로 횡그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종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횡그립이 따라오는데,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 1번 브레이크, 2번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도 제일 먼저, 그리고 이번 주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어떤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냐, 그리고 어떤 브레이킹이 좋은 브레이킹이냐, 우리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연장을 탓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브레이킹이 좋은 브레이킹이냐를 규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브레이킹이냐, 브레이크를 한 행위. 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제동 거리가 짧아야 돼요. 제동 거리가 짧아요. 자, 제동 거리가 짧은 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제동 거리가 짧다는 것은,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동 거리가 짧다는 것은 브레이킹을 늦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가속 구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동 거리가 짧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속 악셀이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속에서 이득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동거리 짧다, 이 문제는 우리가 레이스 상황이든 슈퍼랩 어택 상황이든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가치예요. 두 번째, 자, 주어진 제동 거리 내에서 종그립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들어와야 횡그립을 먹일 수 있다고. 종그립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제동거리가 짧은 게 좋다고 그랬죠. 이 짧은 제동거리 안에서 종그립을 맥스로 먹일 수 있는 그 브레이킹이 좋은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모니터에 나오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물론 이 영상에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상적인 브레이킹이다 이렇게 보기엔 힘들 수도 있겠으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브레이킹이었고요, 이 영상이. 근데 이제 연장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가 질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지금 요 보이는 이 스틸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가 GT3 RS에 쓰고 있다가 이 현가 질량을 줄여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을 꽂아놓고 지난 동계 시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이 참 세라믹 브레이크의 또 우리가 또 양면성이죠. 무게에서 이득을 받아서 치더라도 현가 질량에서 반대로 지금 정확한 브레이킹 컨트롤이 힘듭니다.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세라믹 브레이크의 최고의 단점은 패드 선택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 쓰고 있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포르쉐 GT3 RS 순정으로 들어가는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의 순정 패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조금 더 유가 높은 세라믹 패드를 구해서 쓸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비용적인 측면의 그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강한 패드를 쓴다라고 하면 로터와 패드를 거의 1대1로 교환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GT3 RS 세라믹 로터 한 대분의 신품 가격이 거의 5천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순정 세라믹 패드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뒤에 이제 스틸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도가 6값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초반 바이트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제동거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 그걸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인제 스피디움 이제 직선에서 쫙 달려서 일본 코너 이제 들어가서 제동을 하는데, GPS상 속도가 아마 242km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이제 바로 뒤에 보여드릴 텐데, 242km 시속 242. 거기서부터 일본 코너 전 대략 브레이킹 포인트가 한 50m에서 한 40m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바로 풀 브레이크를 빵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때 사실 브레이크가 조금만 더 살려줬다면 종지값이 더 떠서 더 높은 레벨의 G값이 만들어졌겠으나, 아쉽게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세라믹 브레이크의 한계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횡지가 2.2G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2G.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2.2G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캠에 달려있는 센서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GPS 데이터상 2.6G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종지는 1.25G, 반올림하면 1.3G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짧은 제동거리, 그리고 더 확실한 종지를 위해서 지금 사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속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브레이킹을 하고 G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뭐 간단하게 먼저 도해를 하면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페달에서 이어지는 것이 부스터. 보통 우리가 이 부스터를 뭐 하이드로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 페달의 담력을 증폭시켜서 보내주는 곳이 마스터 실린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액 리저브 탱크가 되고 얘가 ABS 모듈로 이어지게 되고, 자,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4바퀴로 유압 라인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를 4번. 자, 여기서 색깔이 잘 안 나오네. 캘리퍼 붙고 여기에 로터가 브레이크 디스크가 붙겠죠. 여기에 벨 하우징. 자,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자, 근데 이것이 드라이버가 뭐 사실 지금 뭐 페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디스크 로터, 그다음에 캘리퍼 이렇게 이어주는 중에 우리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져서 실질적으로 드라이버가 딱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어디냐면 이 디스크 로터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패드, 로터와 패드의 이 조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돼요. 보통은 이 브레이크 성능이라는 것은. 뭐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나누자면 캘리퍼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캘리퍼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이 브레이크 튜닝 한다 그럼 캘리퍼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뭐 6핀이냐 4핀이냐 실제로 보면 이 의미가 물론 의미가 크지만 로터와 패드의 이 조합, 이 궁합, 이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얘의 의미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자, 그래서 로터 패드의 조합, 그리고 이 로터가 어떻게 패드에 잘 밀착이 되는지 그 시스템, 그러고 나서 캘리퍼, 그 후에 마스터 실린더나 부스터, 이 순서대로 드라이버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부 주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국 로터와 패드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